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핫 이슈는 핀테크입니다. 금융과 IT가 한데 묶인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정부는 온라인으로만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인터넷 뱅크를 탄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짝짓기에 분주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정유신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 핀테크 지원센터 지난 3월에 이제 런칭이 된 거죠? 예, 3월 말에. 예, 3월 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그 벤처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이제 미래부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금융위하고 연합해서 예. 이렇게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낸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월 말이니까 지금 4, 5, 6, 7, 8에서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핀테크 예비 창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창업자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두 분들이 이제 그 뭐 사업하시다 보면 이제 모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뭔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수익 모델 이런 분들과 저희가 또 자문해드리고 기창업자분들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해드리는데 저희 그 지원센터에는 금융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 뭐 또 카드사, 또 증권, 보험.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한 10명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있고 카드사 또는 뭐 증권, 운용,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이제 그런 자문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법적인 자문을 같이 아울러서 해드리면서 좀 더 이제 그 수익 모델이 잘 빌드업 될 수 있도록 매칭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 뭐 또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뒷부분에서도 이제 그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금융하고 IT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좀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 그 창업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리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기일 텐데 좀 뭐랄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뭐 적극적인 그런 홍보 뭐 홈페이지도 열려 있고 홍보를 이제 하고 저희가 또 뭐 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이제 뭐 자문해 드리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또 찾아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 핀텍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금융과 IT, IT와 금융이 만나는 결합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융합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 분야도 뭐 어떤 특정 분야 하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 파트, 은행이라 하면 이제 지급 결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송금, 대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산 운용 쪽, 보험 쪽 이런 형태의 다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분야에서 자문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60여 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하루에 한 건 이상 저희가 자문을 해드렸고 지금 한 13건 정도 좀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MOU 단계까지 가서 이렇게 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벤처성의 어떤 그런 핀테크 업체한테 중요한 거는 뭐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이제 금융회사, 금융기관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데모 데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미리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해갖고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이제 데모를 하게 되고요. 그때 뭐 금융회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같이 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급 결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핀텍이 좀 더 산업이 좀 더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면서 확산이 되려면 중요한 또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이제 보안인데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 그런 업체들도 지금 많이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쪽 또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금융의 어떤 그런 국내 산업으로서의 어떤 금융 산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제 좀 핀텍을 통해 가지고 금융 산업, 금융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그런 쪽도 지금 저희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그런 업체도 발굴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게 발굴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아직은 벤처성 업체고 조그만 업체니까 어떻게 좀 큰데 하고 또는 금융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도 좀 핀테크 얘기하고 있고 또 뭐 핀테크가 얘기된 지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IT가 결합된 금융은 다 핀테크이냐 아니면 좀 정부가 얘기하는 인터넷 뱅크가 핀테크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 전문가이시니까 나오신 김에 개념 정리 좀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사람마다 말씀들이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융하는 분들한테 가서는 이건 이제 금융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IT 모여 계시면 저희가 또 IT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금융이라는 거 정의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 왔기 때문에 금융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 사무실 공간에서 우리가 그 금융 인력들이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금융 소비자죠. 그 고객들의 어떤 만족도, 효용을 갖다 높여드리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융 그러면은 일정한 공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금융 인력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박혀져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금융 소비자, 엔드 유저인 최종 소비자인 금융 그 고객들이 만족도를 갖다가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사실은 이제 뭐 꼭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금융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표준화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는 그런 그 금융 서비스나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IT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T에 내장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핀텍은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루틴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IT에 내장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체가 사실은 금융인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금융 인력들은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쓰면서 다른 쪽에 시간을 더 써서 다른 쪽에 어떤 그런 그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쪽에 발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미 뭐 온라인 뱅킹이라든가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제 IT와 결합된 금융 서비스들이 이제 각 금융기관 창구들을 통해서 많이 제공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핀테크 논의가 이제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뭐 기존에는 뭐 핀테크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핀테크는 뭐냐? 이 논의가 좀 활성화된 계기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 천송이 코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뭐 액티브엑스 얘기 나오고 액티브엑스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규제장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인가 제가 기억할 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분이 복잡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국내 이슈였고 해외 쪽에서 볼 때는 뭐 중국의 뭐 알리바바가 사실 대표적이지만 뭐 미어바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자상거래 업체인 줄 알았는데 금융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8개월 만에 순식간에 100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조라는 그 단일 펀드로서는 뭐 사상 초유의 단기간에 그 최대 금액을 갖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온라인 금융에서 모여진 거다라면서 사실은 금융 낙후기라고 생각했던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번 다시 보게 됐고 또 작년 연말에는 랜딩 클럽이라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2P 대출이라 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 대출, 개인 대 개인 대출 그런 업체인데 우리 쪽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뭐 알리바바가 뭐 뉴욕에 상장돼서 굉장히
화두에 올랐었지만 예. 그 이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야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빅 이슈로 예. 개화가 된 예. 그런 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자극을 받았던 측면도 큰데 지금 해외 쪽의 핀테크의 상황, 발전 정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보다 좀 먼저 나가서 우리가 좀 지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해외도 그렇게 뭐 아주 일찍 시작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한 3, 4년 정도 저희보다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밸리는 원래 벤처의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그런 그 대형 벤처부터 출발한 그런 업체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거기서 탄생을 했죠. 이런 데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을 주도해 가면서 또 투자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텍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일찍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뉴욕은 최근 한 지난 5년간을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미국의 서쪽보다 미국의 동쪽, 그 맨하탄 아니겠습니까? 그 뉴욕 맨하탄이 이제 세계 금융의 또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의 핀텍에 대한 투자 속도가 그 실리콘밸리의 2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 발달한 곳에서 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건 뭘 이것이 시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 쪽에 전 세계 금융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뉴욕 맨하탄에서도 이런 그 핀텍의 어떤 그 추세를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핀텍 업체와 금융회사, 금융기관들 갖다 연결하면서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랩이죠. 테스트 베드가 있는 거 만들어져서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랩들을 갖다 주도적으로 해왔고 또 그거 외에 또 실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냥 매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핀텍 업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관련된 회사로 이제 뭐 연결해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과 금융시장이 핀텍 업체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더 영역을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뉴욕에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사실 영국에서 이제 사실 영국이 좀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영국은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세계 금융의 어떤 1번지를 갖다 서로 때로는 이제 런던에 가져갔다가 또 뉴욕에 가져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만 사태 난 다음에 전 세계 이제 그 미국의 금융이 좀 사실 좀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 좀 더 포커스해서 나간 부분들은 이제 런던 동쪽에 테크시티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테크시티. 네, 그쪽으로 갖다 굉장히 정부 주도적으로 물론 이제 은행도 적극 참여했습니다만 바클레이스나 이런 데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키워나갔거든요. 그때 보면은 근데 화두가 핀텍 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런던이 다시 한번 이제 금융 중심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툴로 핀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2달 전에 이제 런던의 그 레벨 39이라고 그 핀텍 우리식으로 하면 핀텍 지원 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그 업체들 거기서 이제 양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중국은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건너뛴다 중국은. 그래서 사실 금융 낙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중간 단계 생략하고 그냥 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그 금융 갖다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그래서 위협바가 나왔을 때 뭐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뭐 말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인민은행 우리 같으면 이제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인데 총재가 이거는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유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온라인 금융 쪽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당시 막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그런 상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단기 금융 시장에 들어가서 그런 그 펀드들이 사면서 금리가 떨어졌고 결국 이제 그 국유은행들이 상품 개발 갖다 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어떤 특이한 점은
소비가 굉장히 중국에서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수 저희가. 내수. 근데 오프라인 소비만 갖고는 지금 내수를 받치기가 조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땅도 온라인을 키워야 네, 되는. 땅도 굉장히 넓고 그런 그 서부 뭐 내륙 지방에 낙후된 지역에 지금 무슨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차제에 온라인 금융이 오니까 그리고 온라인 소비를 갖다 확산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온라인 금융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는. 그래서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영국으로 대변되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른 그 변화가 민간뿐만이 아니라 정부 쪽의 공감도 얻어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향후의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트렌드 내지는 표준 우리 이제 그 글로벌 뭐 스탠다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부분적인 아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해외 쪽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지금 현재 내부에서의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제 인터넷 뱅크를 만들겠다는 이제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그 정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아마 은행 중심보다는 이제 증권사 같은 이금융권 기관 중심 또 IT 기업 중심으로 이제 판이 짜지는 분위기인데요. 그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모양새가 갖춰질까요? 이금융권, 은행, 그다음에 뭐 IT 플랫폼 큰 회사,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들 이런 그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 전향적으로 좀 나름대로 발표를 했다라고 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서 이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죠. 네, 뭐 61개 이제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은 뒀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모양을 좀 갖췄고 또 이제 뭐 자본금도 최소자본도 좀 낮춰놨고 또 비대면 뭐 사실 이제 온라인 그 인터넷 뱅크가 좀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뭐 어떤 점포 없는 무점포 어떤 그런 그 은행 경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실명화기를 핵심 수익 모델이 중요한데 이제 비대면 실명 계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큰 틀은 갖추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50%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 가서 지금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융정책당국으로서도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직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게 좀 뭐 그런 것들이 국회 가서 잘 정리가 될 거냐. 또 수익 모델이 디테일한 부분들 갖다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조금 좀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일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가도 좀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안 문제. 지금 뭐 그나마 방화벽이 좀 잘 돼 있다는 온라인도 뚝뚝 뚫려서 유명한 대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중국으로 가 있고 사실 뭐 전화센터장님이나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정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다 노출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바일에서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아직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핀테크 하다가 다 털리면 어떻게 되느냐는데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핀텍의 논의가 된 게 아까 천성희 코트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편 결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많이 그 정치성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간에서도 이제 서로 그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도는 좀 느린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보안 이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보안 산업이 이제 발달이 돼야지 되는데 보안 산업이 발달하려면 보안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판도라 상자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이를테면 보안 산업 보안을 다루는 어떤 수익 모델로 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금융 회사들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꽁꽁꽁 묶어놓는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창업도 안 하고 기업이 발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좀 열어주는데 결국은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좀 만들어주면서 수익 모델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슈.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서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금융회사들은 하여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문제가 있는 쪽은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 갖다 주고 금융기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해커들이 좀 타주려고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우리가 컨센서스를 갖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뚫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뚫린다. 단지 중요한 거는 뚫릴 수 있는데 이걸 뚫린 걸 누가 빨리 캐치하고 빨리 갖다가 치유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를 만들어줘야 공급이 나오면서 그런 기업들이 적극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뚫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금융회사든 기업이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진짜 문제 있으니까 뭐 영업 정지를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컨대 전체에서 뭐 몇 % 이내면은 용인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워치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서서히 그런 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도둑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 영업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구나. 일정 부분 뚫릴 수 있다라는 사회적 용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핀테크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뭐 꼭 이번 정부의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의 어떤 역동성과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그 벤처 창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국가 정책에 역점이 주어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도전하는 쪽에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나 또 그런 기업에 또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그 인센티브가 되고 어떤 그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벤처 창업이 과연 정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하시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핀텍 쪽은 어떻게 보면은 IT 쪽에서는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서비스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왜 2000년 초반에 저희가 벤처 창업, 벤처 붐이 있었지만 많은 그런 그 부분들이 또 지금은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알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라는 그 벤처 쪽은 신사업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수익 모델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왜 많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죽고 그러냐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비용을 갖다가 결국은 그런 그 벤처 속에 조그만 기업들이 다 감당하면서 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매출 수익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핀텍은 IT 쪽에서 그 핀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쪽들은 많이 개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리다. 그래서 이런 쪽이 정말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할 만하다. 스피디하게 도전할 만하다.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차이니즈 월이 열린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퍼스트 무버가 성공 확률이 의외로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라는 차원으로 저는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싶습니다. 저 발을 담가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핀테크는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금융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핀테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판교에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정유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